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신유섭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정계정맥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래 진료 현장에서 정계정맥류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남성 불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산전 검사 과정에서 정액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계정맥류의 감별 및 평가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남성과학회에 발표된 리뷰 아티클에 나온 내용으로 정계정맥류 유병률을 보여줍니다. 일반 남성 약 15%, 1차성 불임 약 37%, 2차성 불임 약 62%로 불임과 연관될수록 빈도가 급증합니다. 이 그림은 좌측 정계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왼쪽 고환정맥이 신정맥의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정수압이 높고 대동맥과 상장감막동맥 사이에서 눌리는 호두까기 현상까지 겹치면 혈류가 역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환 주위 정맥이 확장되고 결국 정계정맥류가 발생합니다. 정계정맥류가 남성 불임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낭 온도의 상승으로 정자 형성이 방해받고, 둘째, 저산소증으로 고환 조직이 손상되며, 셋째, 신장 부신 대사물의 역류, 넷째, 과도한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호르몬 불균형과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이어져 정자 생성이 저하됩니다. 즉, 정계정맥류는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남성 불임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정계정맥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검사입니다. 큰 정계정맥류는 시집만으로도 보일 수 있고 촉진 시 확장된 정맥이 만져집니다. 듀빈 에멜라 분류에 따르면 그레이드 1은 발살바 시에만 만져지고 그레이드 2는 서 있을 때 촉진 가능, 그레이드 3는 겉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잠재성 정계정맥류는 신체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고 초음파에서만 발견됩니다. 하지만 검사자 간 차이가 크고 비만 환자에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 컬러 도플러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정계정맥류를 진단하는 초음파의 기준은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것은 없지만 정맥 직경이 3mm 이상이고 발살바 후 2초 이상 역류가 관찰되면 대부분 임상가들이 정계정맥류로 진단합니다. 초음파 기반 분류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사르테스키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서 있는 자세와 누운 자세에서 서해부, 고환 상부, 고환 주위 세 부위에서 발살바시 정맥 역류를 관찰하여 5단계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정계정맥류는 드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복부 영상검사로 후곡막 이상, 예를 들어 종양 같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근거가 부족해서 모든 우측 단독 정계정맥류 환자에게 복부 영상검사를 권장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검사는 정액검사입니다. WHO는 정액검사의 국제 기준을 제시해 왔는데 최신 2021년 판에서는 정자농도 밀리리터당 1600만 개 이상, 운동성 42% 이상, 정액량 1.4ml 이상 등을 정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개 수치만으로 임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임상 상황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FSH, LH 같은
생식 호르몬 검사를 통해 내분비적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UA와 EAU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계정맥류와 불임, 비정상 정액 검사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두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UA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 검사로만 발견되는 촉지 불가능한 정계정맥류는 수술하지 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에서는 ART 전에 수술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반면 이 AUA 가이드라인은 여성 파트너의 난소 예비력까지 고려합니다. 즉, 여성의 난소 기능이 양호하다면 남성의 정계정맥류 교정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자 DNA 손상이 증가했거나 보조 생식술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에도 정계정맥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신 견해로 다음과 같은 주제도 리뷰되었습니다. 최근 정계정맥류에 대한 청소년 정계정맥류는 향후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환 부피 감소나 정자 검사 이상이 동반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인상 정계정맥류는 신체 진찰에서는 만져지지 않고 초음파에서만 보이는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불임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고 수술 후 정액지표나 임신율 개선 효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는 권장되지 않으며 정액검사 이상이 있더라도 다른 원인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정계정맥류는 단순히 정액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정자 DNA 손상을 유발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계정맥류 교정술 후 DNA 손상 수치가 감소하고 임신 성공률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ART 실패나 원인 불명 불임 환자에서는 정자 DNA 평가가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의 발전으로 정계정맥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ART 시행 전 정계정맥류를 교정한 경우 IVF 및 익시의 수정률과 임신율이 상승하며 자연 임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ART를 준비하는 부부에서도 남성의 정계정맥류 교정이 전체 생식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계정맥류 수술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서해하, 서해부, 후복막 접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접근은 절개 위치, 해부학적 층, 보존되는 구조물, 그리고 합병증 위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복막 접근, 흔히 팔로모 수술로 불리는 방식입니다. 신정맥 근처, 즉 후복막 수준에서 고위 결차를 시행합니다. 전통적인 팔모 수술은 정계정맥과 정계동맥을 함께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드물지만 고환 위축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모디파이드 팔로모로 정맥만 묶고 동맥과 림프관은 보존하여 합병증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복강경으로 양측 동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시야가 넓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림프관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이드로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재작년 대한비뇨내시경 로보타케에 제출했던 수술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첨부해봤습니다. 이것은 모디파이드 팔로모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해부 접근입니다. 서해부 피부를 절개하여 서해관을 열고 그 안에서 정계혈관을 노출한 후 결찰하는 방식입니다. 서해하 접근에 비해 가지수가 적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벽 근육과 서해관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구조물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접근은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서브인기널 접근이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쓰고 있는 수식입니다. 이번 추석 직전에 수술했던 영상인데요.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게 저입니다. 다음은 서해아 접근입니다. 이 방법은 익스터널 인기널 링 바로 아래에서 절개를 가합니다. 서해관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복벽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도 정계정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여 동맥과 림프관을 세밀하게 보존할 수 있어 재발률이 가장 낮고 합병증도 가장 적은 접근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불임 환자를 포함한 성인 남성에서 표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술식입니다. 단점은 정맥 가지수가 많아 수술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가장 선호됩니다. 이 영상은 수술 방법을 소개하고자 첨부했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한 정계정맥류 수술 접근법의 성적을 비교한 것입니다. 핵심은 서브인기날이 재발 및 수종 발생이 최저이고 인기날은 중간, 파로모는 간단하나 수종과 재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술적 방법이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혈관색전입니다. 색전술은 카테터를 이용해 고환정맥 내 혈류 역류를 막는 것으로 왼쪽은 시술 전으로 역류된 조영제가 보이고 오른쪽은 코일과 경화제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일 이동이나 재개통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하며 재발률은 약 5에서 15%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색전술은 재발 시 재시행이 용이하고 미세수술 후 남은 역류에도 추가 치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또는 색전술 중 맞춤 선택이 필요합니다. 치료 후 호전이 없으면 응랑 도플러 초음파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재치료는 초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팔로모 수식처럼 후복막 접근을 했다면 재수술은 하서해부 접근이 선호되고 반대로 하서해부 수술을 먼저 했다면 경피적 색전술이나 서해부 접근으로 치료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